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 1월 초부터 지수는 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양봉이 좀 요런 게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기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디커플링,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좀 지수를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는데 청약은 어제부로 끝났고요.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증시가 좀 올라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방송창 제목은 이제 지수는 하락, 그 다음에 종목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수는 급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낙폭가 되거든요. 근데 종목들은 그냥 눌림목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지수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일 때 그때를 우리는 이제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문자번 회원들도 도움되시라고 눌림목 얘기를 당분간은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설 연휴 이제 직전 주가 되는데 그때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그시 누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방송 맨 뒷부분에는 대선주 한방에 남은 대선주들이 있거든요. 한방. 네. 한방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올리려고 준비하는 대선주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쪽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예. 화면이랑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황금소나무님하고 권메테오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자, 그래 용대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잠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요즘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죠? 1월 초부터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그죠? 네. 지수는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하락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작년 말에 그죠? 저점까지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0.7% 이제 소폭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했죠. 그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지수가 급락에 나오면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예, 이효님하고 어쭈구리 형님도 어서오세요. 네. 지수가 급락에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양봉이 좀 센 게 강한 양봉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돼요. 급락하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죠? 항상 급락 뒤에는 반등이 나와요. 그죠? 네.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서 탁 나오는 양봉들이 좀 길고 좀 두껍고 그죠? 거래량이 많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또 하락을 했을 때 좀 견뎌주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양봉이 오늘 좀 센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또는 2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실 하나라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죠? 나중에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눌러요. 네, 누를 텐데 양봉이 세게 나오면 나중에 누를 때 좀 견디는 힘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 좀 센 게 나와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맨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떨어질 때는 주가가 이렇게 낙폭과대로 하락할 때는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매집하시는 거예요, 늘.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도 하지만 주식 매매라는 표현도 쓰죠.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주식을 매집하기도 하고 또는 매도하기도 하죠. 매수, 매도, 그죠? 네, 그게 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럴 때는 파는 게 별로 없죠.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매수에 치중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또 열심히 또 매집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복 받으시겠죠, 그죠? 주가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매수가 매도보다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냐면 이 조정 주가 하락은 다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힘든 거는 그죠? 네, 다 건너뛰고 싶고 수익만 내고 싶으신 분들. 네.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날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단기 매매할 때 이제 딱 들어가서 멋있게 딱 단기 수익 내고 이렇게 재밌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그 할 때만 하는 거죠, 그죠? 모든 매매를 360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튼 지금은 조정은 아니에요. 조정이 아니라 조정은 확실히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집하시고 그렇게 해놓으면 또 올라갈 때 수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뭘 보시냐면 지금 이제 그 어제 디커플링 얘기했었죠, 그죠? 그 얘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원래 영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문에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저도 어제 좀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다르게 간다, 같이 안 가고 다르게 간다는 뜻인데 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도 급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고요. 그 정도로 미국이 조금 빠지면 우리나라는 확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 가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분명히 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고요. 왜냐면 늘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디커플링이잖아요. 다른 나라 갈 때 우리나라 안 갔다니까요. 최근에 그래서 대만 지수도 막 보여드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 대만, 호주, 그죠? 네.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잘 가고 우리는 지금 소외받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맞죠, 그죠? 네.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작년 1월부터 만들었던 이 박스권 그냥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냥 여기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커플링 얘기를 어제 해드린 거예요. 그냥 지수 너무 또 급락 나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현재까지는 이제 디커플링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시황은 어제 얘기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한 게 이제 상장이 난다. 그 이제 청약이 어제 끝났죠, 그죠?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100조 넘게, 114조인가요? 네. 넘게 아무튼 그 청약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뭐 물량을 그 배정 받으신 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네. 너무 과열됐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증시 안 그래도 자금이 좀 말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말랐었죠.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청약해서 넣은 돈들이 내일 다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날짜로.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다만 추석이 이제 다다음 주죠. 죄송합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날이죠. 설 연휴가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긴 하는 건데 다음 주.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주는 설 명절 설 명절 직전 주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경험상 설 명절 전이나 추석 명절 직전 그 직전 주에는
손절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아직 죄송합니다. 손절이 아니고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조금 뭐냐면 수급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요. 네. 식당에 테이블이 한 30개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이제 손님이 꽉 차 있으면 되게 바글바글 하겠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 30개 중에 한 5개 정도. 네. 한산한 식당이 있죠. 네. 한산한 시간. 네.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피크 타임이 아니라 한산한 시간. 네. 이거 좀 약간 좀 그래요. 네. 약간 횡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대신에 뭐 폭락이 막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또 다음 주 돼갖고 또 설 명절 전인데 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참고해서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연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자. 여기 설 명절 연휴가 정확히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월, 화, 수, 그죠? 네. 토요일 껴가지고, 그죠? 토요일 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설 명절을 세려고 이제 주식에 넣어놨던 돈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추석 전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명절 때 좀 쓰려고 이제 최대한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전문가니까 지금 매매 안 하지만 옛날에 혼자 할 때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 명절 살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찾아야죠. 그러면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 명절이니까 이때 돈을 쓰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죠? 출금하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팔면 돼요? 수요일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팔아야 금요일날 주식에는 돈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뭐 돈 찾아서 뭐 부모님도 용돈도 좀 드리고, 그죠? 이래저래 경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전에 약간, 그러니까 개인들이 현금 필요해서 주식을 막 팔아야 되니까 약간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약간. 그럼 언제까지 투매가 나오냐면 보통 수요일까지 투매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삶의 노하우 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그래서 수요일까지 나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냥 조용해요. 네. 통상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생활 상식 수준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눈물의 손절. 네. 팔기 싫은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명절 때 돈을 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화수는 눈물의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 종목들을 좀 사주시는 게 어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생활의 상식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지수는 좀 더 여기서 잠깐만요. 지수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차트에다 선 같은 거 잘 안 긋고 있죠 지금.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시황 설명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미국에서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이거는 작년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를 올릴 때 뭐 빌로우 포인트라고 쓰는데 0.25 아니면 0.5 50 빌로우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해요. BP. 그러니까 얼마나 올릴 거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아니면 이 이상을 올릴 거냐. 한 번에 올릴 때 그러니까 0.25%씩 올릴 거냐, 0.5%씩 올릴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국이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증시가 출렁출렁 그래요. 네. 그냥 출렁출렁거리지 그게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해되셨죠? 전저점 여기를 또 떨어지거나 또 추가 상승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금리 올릴 때까지는 그냥 출렁출렁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설령 떨어져봤자 다시 올라올 거고, 설령 여기서 확 올라가봤자 다시 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거고. 그게요, 그거. 사실 이거를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네, 금리 인상 전까지 그냥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15분 동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냥 그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면 끝나느냐? 아니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시는 그냥 또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항상 주식시장은 올라갔어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미래 예측만 하려고 하는데 과거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면 쉬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증시는 올라가요. 근데 뭐 폭락할 거라고 그러죠. 네. 공부 안 하고 그냥 자기들 그냥 상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보면 올라가요 항상.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하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은 거죠. 네. 결론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 전까지 전 세계 증시는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자체마다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놨다면서요.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죠? 출렁다리. 그냥 출렁다리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걷는 그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는 한마디로 조정 온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 불안 심리 때문에 변동성으로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코스닥 지수는 지금 조정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소정님 어서 오세요. 네. 조정은 언제 오나요? 조정은 다이어트랑 똑같다니까요. 조정이 언제 와요? 과열됐을 때요. 그죠? 네. 다이어트는 언제예요? 과체중일 때. 근데 과열된 게 뭐가 있어요? 코스닥이 뭐가 과열됐는데요? 네. 1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과열된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뭐 수익 많이 나셔갖고 행복하세요? 힘드시잖아요. 하도 종목들이 늘어나가지고. 그죠? 도대체 내가 수익 낸 게 언제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조정은요, 여러분들이 막 간다, 무조건 간다, 또 간다 그러면서 막 집 팔고 막 진짜 신용 미수 몰빵 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가자 그러고 아직 주식으로 돈도 안 벌었는데 막 밖에 나가셔가지고 막 그죠 차 바꾸고 막 그죠 네 주식으로 아직 돈 벌기 돈도 아직 이제 주식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막 30평 사시다가 막 50평짜리 막 아파트 계약하고 막 네. 돈도 아직 안 벌었는데요 주식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제 확신을 차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막 그래요. 그때는 큰 조정 와요. 핵폭탄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조정이 온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열됐을 때 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좀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뭐냐면 뭐 요 얘기 좀 하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주식 투자를 너무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다못해 그 아파트나 하여튼 뭐 이렇게 건물 월세 계약 할 때도 그죠? 보통 2년 계약하지 않나요? 아파트 같은 거 월세 그것도 보통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 약간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보통 2년은 계약하고 하지 않나요? 근데 주식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도 못 기다려요. 한두 달도 못 기다리고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얼마 못 가요. 네. 아니 월세도 그죠?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주식도 그렇게 한 2년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좀 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들어오셔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면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겠지만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니까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고 잘 나가시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눈앞에서 시세가 막 이제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에 실수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애써서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해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이 내가 보유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요. 세력이 매집을 해 있고 재료가 좋고 회사가 실적이 좋다, 성장성이 있다, 가치 주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꽉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 교체를 좀 생각하셔야죠. 매수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매수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더니 재료의 종목이 빠졌거나 재료가 좀 이제 좀 사라졌거나 바뀌었거나 아니면 회사가 조금 부실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늘 체크하시면서 가야 되니까요. 전문가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 방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주식도 아무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이제 테마주 얘기 쭉 해드릴 건데, 주식도 있잖아요. 저도 바둑을 그냥 기초 수준밖에 못 두는 사람이지만 그냥 바둑 두듯이 하면 좋아요. 아까 이 월세 2년 계약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그냥 대충 2년 정도 내다보고요. 바둑 두듯이 이렇게 넓게, 그걸 보통 이제 어깨 바둑이라고 많이 하는데, 바둑 두듯이 그냥 이렇게 크게 보고, 그죠? 느긋하게, 그죠? 생각도 좀 하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그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오목 두듯이 해요, 주식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셔요. 그죠? 바둑을 잘 모르셔도, 그죠? 바둑과 오목의 차이는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초등학생 오목 두듯이 눈 앞에 것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목 두듯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려운 얘기를 또 한다고 해요. 눈 앞에 것만 본다고요. 눈 앞에 것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내다보고 주식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손실 또는 수익,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뉴스, 거기에만 몰두가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오목 두듯이 즉흥적으로 탁탁탁탁탁 그거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좀 너무 어렵게 간 것 같네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실무 잡아드리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겁니다. 자, 오목 얘기하면서 1번 찍으라고 했더니 찍는 분이 없어요. 딱 한 명 있네요, 여기. 비유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눌림목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눌림목 종목을 좀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 전문가는 이 표현을 자주 쓰면 안 됩니다. 물반 고기반이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자주 쓰면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말을 저도 되게 아꼈어요. 1년에 이제 두세 번 쓸까 말까인데, 지금은 너무 자주 쓰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주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쭉 이제 매일같이 둘러보는데 물반 고기반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이제 작년 여기 보시면 현재 크게 보면은 박스권이었지만, 그죠? 작년 하반기를 보면은 계속 하락이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작년 하반기에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나만 수익이 안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 계시니까. 잘 보세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요. 자, 말 그대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면 단타를 치시든 스윙으로 가든 중장기를 가든, 그죠? 초보든 고수든 중수든 뭐든 간에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죠. 참으면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그죠? 여기서 팔든 어디서 팔든 간에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들으셨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승장이고 수익이 좀 편안하게 날 때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도요, 개인들 여기서 다 손해나요. 희한하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도요, 여기서 개인들 손실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갈아타거든요, 자꾸. 그게 다음이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수익을 못 내면 그건 그분 잘못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보면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상향으로 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니 매매를 조금 해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움직였다가는 손절이에요. 사자마자 손실 났다가 기다렸더니 본전 좀 오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본전 안 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이거 하나당 한두 달 잡으면 되거든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럼 4개월에서 8개월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지쳐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개인들이 돈 버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지수를 볼까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1번적으로 보시고요. 네.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우셨다고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하락 반등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벗어나겠죠. 네, 여기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져요. 물론 이 와중에도 뭐 2배, 3배씩 급등하는 게 왕왕 있겠지만 그런 거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월달부터 그런 거니까 8, 9, 10, 11, 12, 1월달 지금 6개월째예요. 6개월째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벗어나요. 여기서 언제 벗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방송 참여 안 할 때, 번호 좀 찍어보라고 하면 엄청나게 안 찍을 때, 그때가 여기서 벗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번호 되게 안 찍으시는 거 아세요? 제가 집요하게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아, 귀찮은데 왜 자꾸 번호 찍으라고 그래? 이런 생각 드시죠? 왜 그러실까요? 힘드시니까, 귀찮으니까, 돈도 안 들고 종목은 또 떨어져갖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시는 거예요. 듣긴 들어야 되겠고, 그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도니까. 돈이 왜 안 돌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증시가 그전엔 뭐였냐면, 비관론자들이 맨날 그랬어요. 조정 온다고. 비관론자들은 언제부터 조정 온다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큰 조정 온다고. 언제까지요? 최근까지. 여기서부터 폭락 온다고 맨날 그랬어요. 맨날. 요즘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다 죽었나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주린이들이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옆으로 돌리죠. 그래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갔거든요. 여기서는 주린이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면 옆으로 약간 횡보하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주린이들이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지금은요, 거꾸로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이거 반등이에요. 여기서는 대부분 돈을 못 벌어요. 수익이 안 나거나 덜 나고, 수익이 나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1년 12달 여러분들 원하는 날씨 아니잖아요.
1년 12달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틀리죠. 근데 내가 다 원하는 계절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저는 겨울을 싫어하진 않아요. 여름을 싫어해요. 저는 여름을 싫어하는데 항상 1년 12달이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나 돈을 쉽게 벌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요. 유동성 장세. 여기는요. 실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종목 장세니까. 여기는요. 실력이 있어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보세요. 이건 좀 찍으세요. 네. 이런 얘기는 그냥 책 한 권 읽으셨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딱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돼요. 유동성 장세, 종목 장세, 지금은요. 네. 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그 세력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세력들도 판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리모델링, 신장개업, 그죠? 네. 식당인데 유명한 호텔인데 네. 새 단장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려고. 뭐 리뉴얼, 그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건 아니다. 판단 있으면 바꾸세요. 근데 이거 맞다. 판단 있으면 신념 지키고 그냥 가시면 돼요. 꼭이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 사람들 못 견뎌요. 6개월을 돌렸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내 해외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까봐,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이제 40분 넘었죠? 네. 눌림목 종목이 되게 많은데 지수는 이제 확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종목들은 소형주들 특히 소형주 테마주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생각해보세요. 조정은요. 일반 개별주들의 조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8월달부터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세봤잖아요. 8, 9, 10, 1, 2, 3 8, 9, 10, 11, 12, 1 6개월 지났거든요. 개별주들 거의 조정 끝났어요. 제가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개별주들은 정말 그 회사가 아주 그냥 뭐 2배, 3배, 4배, 5배, 10배씩 급등해서 너무 많이 가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서 떨어지지 않은 이상 어지간한 개별주들은 6개월 정도 조정받으면 아무리 재료가 없고 아무리 회사가 좋은 게 매력이 없어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개별주들의 조정은 통상 6개월이면 끝나요. 끝난다니까요. 어지간하면 6개월이면 끝나요. 달로 따지면 보름달이에요. 조정 6개월, 개별주에서 6개월, 조정 6개월은 거의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다음에는 이제 없잖아요.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만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과열돼서 떨어져야 될 것들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최근에 여기 3,000원에서 만원까지 한 달 동안 3배 올라왔고 대량 거래 터졌고 주식이 왜 급등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거든요. 눈치를 못 채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무슨 테마주겠어요.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게 무슨 테마주 올라왔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3배 올라왔죠? 그럼 왜 쉬어야죠. 쉬는데 이제 확 떨어져서 쉬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돌리면서 쉬겠죠. 대신에 후발주들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안 올라간 로봇 관련주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세가 많이 날 거예요. 저희 방에도 오늘 로봇 관련주 하나 급등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종목 공개 안 하죠. 네. 회원들한테 오늘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눌림목 나오고 있다고. 눌림목이 하나가 아니라 3개 나온 거라고. 오늘 급등하면서 끝났는데 우리 회원들은 무슨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치지 마시고요. 네. 그 로봇 관련주도 저희는 매집을 해놨다고. 저게 대선주도 되는데 로봇 관련주도 돼요. 회사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열됐잖아요. 아까
과체중, 그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죠? 네.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리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돌리죠. 네. 아니면 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왜 당 떨어지듯이 그냥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비율을 그렇게 들어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밑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후발주자들은 밑에서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네. 삼성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다 로봇 관련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도 많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활 가전으로 이제 로봇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뭐 로봇 청소기들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튼 로봇 관련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류들은 로보가 뭐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정을 좀 이미 받고 있어요. 10,000원에서 여기 6,000원까지 떨어졌으면 40% 떨어진 거예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고점 1,100원, 저점이 어제였는데 어제 6,200원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40% 떨어졌어요. 거의 신용 쓰신 분들은 아마 거의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런 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 아까 저 김 실장님 그 방송을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한일단조 그 공략하신 것 같은데, 한일단조 같은 게 이게 전형적인 바닥 눌림목이죠.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언급은 많이 안 하겠지만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는 거죠. 그죠? 요즘에 그 다시 최재형 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을 그냥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한일단조 궁금하시면은 저기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자, 한일단조를 보시면 앞에서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죠? 요거 말고 오픈베이스라고 최근에 안출세마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오픈베이스가 여기서 뭐였죠? 뭔지 아시는 분? 네, 최재형씨 관련주였잖아요. 최재형씨 관련주를 이제 3,000원부터 대충 3,000원부터 8,000원까지 거의 2.5배 이상, 그죠? 네. 초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급등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예, 원래는 안출세마저였는데 최재형씨로 바뀌었다가, 자 보세요. 조정은 6개월이면 거의 끝이라니까요. 7월달이죠? 여기가 언제예요? 1월달. 그러니까 딱 6개월 지나니까 쏴버리잖아요. 다시 나는 안철수다 그러면서 이제 최재형에서 안철수 씨 테마주로 급등했잖아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그렇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이제 매물대 다 소화하면서,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눌림목 해놓고 쏘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해놨냐면 21선 밑에다가 꾹 눌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 드리냐면, 차트가 21선 위에 있을 때와 21선 밑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21선 위에 있을 때는 차트가 되게 예뻐 보이죠. 왠지 상한가나 하나가 뭐예요, 그죠? 상한가 두세 개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되게 예뻐요. 근데 21선을 딱 깨트리니까 어때요? 뭐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왠지 오래 걸릴 것 같고, 세력 나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초보자들한테 이거 차트 보여주면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차트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세력 없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합니다. 미치는 거죠. 네. 그게 또 세력이 원하는 거고. 21선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우리는 안 가요 이러면서. 우린 끝났어요. 이러고 있다가 개인들이 이제 이제 안 가나 보다, 끝났어. 그런 순간 갑자기 안철수로 변신해서 날아가는 거죠. 여기가 3,500원 정도고요. 여기는 6,500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70% 80%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났잖아요. 이만큼이 70에서 80%짜리 상승입니다. 눌림목이 맞는데 눌림목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죠.
개인들 떨궈내야 되니까. 한때는 최재형 씨 관련주로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픈 베이스가 최재형 씨 거였죠? 이루온은요. 이루온도 최재형 씨 이게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들었다 놨다 해놨죠. 그리고 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올린 거예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루온은 뭘로 갔어요? 그렇죠. 나도 안철수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철수 테마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옛날에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걸핏하면 바뀌어요. 예전에 저기 황교안 씨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테마주로 바뀐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디젠스였나? 옛날에. 저도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은 당도 아니고, 그죠? 네. 반대편으로. 요것도 2,300원 정도에서 4,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많이 올라, 5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무조건. 네. 이런 게 나오죠. 조정이 충분히 끝난 거 아닙니까? 들었다 놨다. 바닥에서 세력이 물량 다시 거머쥐고 올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지천에 널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뭔데요? 이건 재료가 2개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엔 최재형 씨였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들 아니면 종목 제대로 못 봐요. 이거 여러분들은 맨날 이제 이런 거리랑만 분석하시는데 그러면 돈 못 번다니까요. 이런 걸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방산주. 그 밑에서 조용히 들었다 놨다 촥 뽑잖아요. 21선 깨면서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러면서. 21선을 깨면요 차트를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털려요. 21선 깨면 손절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오늘 거래 실리면서 뽑아버리잖아요. 네. 방산주. 하일단주 오늘 좀 세게 나왔어요. 방산주 중에. 저도 방산주 요즘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방도 방산주 지금 2종목 갖고 있어요. 뭔지 얘기를 안 해드리죠. 네. 방산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출될까봐 여기서 얘기 안 해요. 네. 아무튼 방산주는 지금 사놓으셔야 돼요. 근데 갖고 있고 뭐 라이브 방송할 때도 얘기하면서 네, 강조를 좀 해놨고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방산주는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게 방산주인데 오늘 지수가 급등하는데 방산주가 급등했어요. 이게 뭐가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방산주는 항상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했거든요. 상한가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건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어둠의 테마주들인데 지수가 급등 나오는데 오늘 방산주 올라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많이 찍으시면 내 얘기 드릴게요. 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지수가 급락할 때 올라오는 게 방산주인데 오늘은 왜 지수가 급등했는데 방산주가 급등했을까요? 진짜 심리가 엉망이시네요. 거의 안 찍어요. 네. 넘어갑니다. 네. 어지간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몇 명 안 찍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주는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죠. 대선주들이 한 방을 기다린다.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다고 약속했던 거니까. 네.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전유진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자, 잘 보세요. 대선주가 이제 한방을 기다리고 있다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종목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눌림목 대선주들 중에 앞에서 급등을 많이 했던 것들 대선주로 앞에서 많이 급등을 한 것들 중에서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번 쏠려고 마지막 한 방 쏠려고 선거가 2달도 안 남았고 이제 50일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선주들이 이제 뽑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당 딱 한 번밖에 없다고요. 뭐 상한가 하나 나올지 두 개 나올지 뭐 그건 그 종목들 마음이지만 종목들이 뽑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총 있죠, 총. 총에 총알이 딱 한 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주들이 지금은. 이해되시죠?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한 방을 쏘려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들은 아까 한일단조나 특히 여기 이루온이나 오픈 베이스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어설프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개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세력이 먹고 나간 거를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력이 팔고 나간이라고 들었다 놨다는 게 있고요. 세력에 들어온이라고 들었다 놨다는 게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어설프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한 발 쏠라고. 딱 한 발 남은 거예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테니까. 그죠? 네. 사서 수익 내시고 잘 끝내시면 좋은데 나중에 와서 꼭 뒤끝이 있어요. 네. 책임져라. 수익 났는데 책임지래요. 그게 너무 싫어서.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종목도 망가져요. 비중 조절 안 하시기 때문에 무방에서 추천하면 비중 조절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옛날 거 얘기해 드릴게요. 특별히 10년 전 거 얘기해 드릴게요. 예, 밀비스라고 있어요. 에스코넥 요것도 맞는데 밀비스로 보시면 더 알 겁니다. 밀비스가 뭔지 아시죠? 일자리 관련주. 옛날 끝까지 급등했던 선거 대선주 마지막까지 급등했던 정책주가 이거였는데요. 자, 앞에서 크게 한번 쭉 올렸죠. 600원 정도 하던 게 2,800원까지 4배 이상 올라왔어요. 4배 이상 올라왔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죠? 안 가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돌렸어요. 사실 1년이 아니고 고점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에요. 여기 2월 달이죠. 여기는요 8월 달. 6개월이면 어지간하면 개별주는 조정가 끝나요. 제가 오늘 이 얘기만 3번 이상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하냐면 한 방을 준비를 해요. 잘 보시면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었죠. 거래 감소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자, 여기서 뭐예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아주 여기처럼 그냥 눈에 확 띄게, 그죠? 이렇게 막 대놓고 확 들었다 놨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아주 좀 미약하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 이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또 여기서 그때도 여기서 추천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그 당시엔 상한가가 15%였는데 10%짜리 급등 나왔었어요. 자, 어디에요? 그렇죠. 전고점이죠. 자, 돌파를 해야지. 돌파를 하면 이제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가 선거 3개월 전이었어요. 거의 2달 전. 선거 2달 전이었는데 뭐 2달 전 되면 안 간다고요? 아유, 진짜. 보세요. 여기를 돌파하면 그죠? 이런 상승이 나올까봐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죠?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런 음봉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6%짜리 음봉이었어요. 보이세요? 살짝 요 음봉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문가고 뭐 개인이고 다 손절하고 아니면 수익인 사람들 다 수익 실현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또 떨어질까봐. 앞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될까봐 다 팔더라고요. 왜냐면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실패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씨 또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팔더라고요. 진짜로요. 패닉이 와서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놀랐어요. 왜 저러지? 그 다음날 점상한가 나오더라고요. 점상한가 나오더니 혹시라도 개인들이 따라 붙을까봐 이 현상
그죠? 따상보다 여러분들 점상이 더 좋아요. 따상 좋아하시는데 따상 안 그죠? 네. 저는 따상보다 점상을 더 사랑해요. 상한가 3개 나오죠? 이제 못 따라 붙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하한가 때리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7%까지 훅. 네. 거래가 많죠? 다시 올려요.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서 다 털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종목들 여기 있는 게 지금 대선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여기 있는 거 맞습니다. 특히 대선주 중에서 마지막 한 발 남은 총알을 여기다 껴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재명 테마주에도 있고 안철수 테마주에도 있고 윤석열 테마주에도 있고 인맥주에도 있고 정책주에도 있고 앞에서 많이 간 종목 중에도 있고 앞에서 많이 못 간 종목 중에도 있습니다. 물반 고기반입니다. 네. 나중에 선거가 다 끝나고 종목들 다 급등하면 그때 가서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때 가서 얘기만 들으실 거면 그때까지 혼자서 하시면 되고요. 난 이 한 발씩 남은 종목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시고요. 모방에서 종목 추천 절대로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여기서 종목 추천했다가는 종목 다 망가지고 되게 힘들어져요. 요즘에 종목 추천도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도. 종목 요즘에 추천 많이 안 해요. 딱딱딱 엑기스만 뽑아서 추천해요. 수급 꼬이면 안 되니까. 네. 마지막 한 발 남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남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내일 2탄 해드릴까요? 2탄? 네. 아까 방산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 안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대신 여기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낮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문자반 회원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상대방이 듣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관심도 없으신데. 아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얘기 안 해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네. 내일 기회가 되면은 2탄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잠깐만요. 이쪽은 먼저 끌게요. 그 지금 이제 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아까 한일단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이 막 올라오던데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급반등 나온 코스닥 지수와 전쟁 테마주 분석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전쟁 테마주 분석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방 종목들 노출되는 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나와요. 그래서 전쟁 테마주는 많지가 않아요. 다 따지면 뭐 30개, 40개, 50개도 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전쟁 테마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또 제 괜히 저희 방 종목 나와가지고 또 우리 회원들 고생하실까봐 종목이 노출되면은 개인들이 막 비중전 안 하고 뭐 따라 사기 때문에 종목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전 얘기 안 했는데 김 시장님이 여기 전쟁 테마주 분석하시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은 전쟁 테마주가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주들이 지금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우리 신규원들한테도 종목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요? 전쟁 테마주. 네. 여기 김 시장님이 지금 전쟁 테마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항일단조나 뭐 기타 등등등 얘기를 쭉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금요일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금요일은 차분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